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한전기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장이 굉장히 좀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장 초반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해줬지만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된 기사 내용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란의 이 당사자가 주장을 하는데, 이란 당국에서 이 미사일 공격이 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드론의 의심 물체가 이 가동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럼 결국에는 뭐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라는 이슈가 뭐 허위성 주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자체도 12시 기준으로 반등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하락을 해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한정기술도 마찬가지로 금일 살펴보게 되면 주가에 좋지 않은 이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오늘이 있었던 이 전쟁 관련된 리스크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계속돼서 업황적인 부분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총선의 결과도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당선되면서 원전에 대한 정책안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이런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금일 체크를 해보고, 앞으로 과연 이 부분을 딛고 일어서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와 있을지까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관련된 리스크인데 제가 한전 이야기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현재 뭐 한국전력이 국제유가랑 환율이 상승하니까 비상에 걸렸다. 뭐 계속해서 순마진을 기록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이 적자에 대한 다시 우려감이 스물스물 나오는 시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사실 유가가 상승하는 건 맞습니다. 바로 전쟁 때문에 유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지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천연가스가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가보다 천연가스의 가격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고, 특히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현재 뭐 거의 2020년의 가격 수준입니다. 역사적인 저점 구간으로 다가온 만큼 이 부분이 현재 한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비용적인 측면을 살펴봐도 유류에서 나오는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LNG 같은 경우에는 액화천연가스인데 LNG가 더 비용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유가보다도 천연가스가 한전과는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현재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는 긍정적인 좀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련된 소식을 좀 가져왔는데, 한수원이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해서 체코와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뭐 여기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 역시 체코를 찾아갔습니다. 한 30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입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가시화가 된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원전 테마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웨스팅하우스랑 이야기가 있죠. 현재 웨스팅하우스가 체코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열티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프랑스와 한국의 이파전이긴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제가 향후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특히 지난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실 이 총선이 얼마 전이었죠, 총선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전의 이 실질적인 측면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탈원전을 시행하면서 가동률이 거의 박살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재인 정부 때.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전 역시 좋지 않은 흐름세를 나타내 주었고, 그에 따라서 자회사인 한전기술 역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당선이 됐는데 뭐 반도체부터 2차 전지, AI까지 뭐 다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또 원전이 없습니다. 전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5년부터 뭐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례다. 뭐 대만 증시나 일본 증시 모두 하락을 해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전을 배제한 아리백에 관련된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뭐 민주당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장하는 바가 이 원전이 청정 에너지가 아니니까 이 아리백에서 뺀다 뭐 원전은 제외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실 원전이 청정 에너지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이미 에너지 장관들이 잠재력을 인정을 해 주었고 이 탈원전 폐기 후에 온실가스가 줄었기 때문에 원전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정책적인 부분이 좀 오개트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 데이터 전력 수요량도 증가를 하면서 당연히 이 원전은 그에 맞게 이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핵심이 되는 근간일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들고 있고 이 부분은 당연히 가동률이 늘어나니까 줄어들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반부에서 제가 체코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었죠. 특히 이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보다도 원전 관련된 모멘텀을 더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한전 기술이 좀 주가에 있어서 강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현재 제가 아까 어떤 말씀 드렸냐면 체코 원전 수주의 최대 걸림돌이 현재 APR 1400에 대한 노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다시 말하면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인데 현재 지적재산권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독자 개발 노용이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수출 통제 대상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반적인 동향이 또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의 경쟁력이 높다라고 본 게 기술력도 기술력인데 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와 이파전에서 승산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원전 테마가 불어오면서 한전 기술 역시 이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프랑스는 EU에서 입지가 강하긴 하죠. 유럽연합 내에서 원전 발전량이 한 48%에서 50%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입지를 제외하더라도 한전 기술이나 뭐 다른 원전 국내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기술력이 좋고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이 프랑스와의 경쟁에 있어서도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세적인 분위기 또 원전 관련된 부분이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다뤄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난 저점 라인 부근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주가 상승폭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뭐 21선 그리고 5일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5일선과 21선도 마찬가지로 좀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저항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 윗구간을 돌파해 준다면 추가적으로는 뭐 주가 상승 모멘텀이 더 강하게 존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모멘텀을 위해서는 뭐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가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 미국 대선이 11월로 다가온 만큼 지지율 싸움을 굉장히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전쟁에 대한 리스크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실 공통 정체관이 바로 또 원전입니다. 그래서 이 대선이 다가오는 만큼 이 정체관에 대한 강조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에 따라서 원전 관련된 기사가 나와주게 되면 한전기술 역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한전기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